저는 지금 아버지 병실 앞에 서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손이 떨립니다. 30년을 만나지 않은 아버지를 만나려고 합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는 작아진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회백색 머리, 깊은 주름, 그리고 텅 빈 눈빛.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마치 칼로 찔린 것처럼요.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시간은 모든 걸 빼앗아 간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는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세월이 극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1978년생입니다. 올해 46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75살입니다.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을 맞이하셨고요. 어머니는 남편을 금전기계로 생각했고요. 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항상 바빴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고 밤 10시에 돌아왔습니다. 담배 냄새와 피로함만 남기고요. 손가락은 담배 니코틴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빠 손가락이 왜 노래요? 아버지의 대답은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일하면 다 그래. 넌 공부나 해. 그것이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모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지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대학 입학식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회의가 있다고 했단다. 저는 웃으며 대학을 다녔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나를 못 본 걸까요? 왜 아버지는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왜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을까요? 그 상처는 내내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학생회 회장을 했습니다. 성적도 좋았습니다.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학교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까짓 거 별로 대단한 게 아니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성공해야겠다. 나도 아버지처럼 열심히 일해야겠다. 대학을 졸업하고 LG전자에 입사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대기업이었습니다. 영업부에 배치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길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1년에 열흘밖에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지방 출장, 해외 출장, 야근, 야근. 저는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고 피곤하고 허름한 아버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과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비슷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뭐, 과장이면 뭐해. 부장도 못했잖아. 그 한마디로 저는 진정으로 화났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는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겨워요. 아버지를 따라갈 수 없어요. 아버지를 닮고 싶지도 않아요. 언제까지 저를 비교할 거예요?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제 아내는 핏대를 세웠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괜찮은 거 다 망쳤어.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몇 개의 옷, 몇 권의 책, 그리고 절망. 저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들이 올림. 그리고 저는 나왔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30년 전의 그날. 그것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30년. 그것이 제가 아버지를 만나지 않은 기간입니다. 처음 1년은 화가 났습니다. 나간 남자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연락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돌아와라는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가장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저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넌 소중하지 않아. 넌 없어도 괜찮아.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두 번째 해 저는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는 좋은 여자였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만 있으면 되잖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저를 정말로 잊었을까? 혹시 아버지가 저를 미워할까? 혹시 아버지가 다른 아들을 낳았을까? 악몽처럼 생각은 악순환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찾아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을 것 같았습니다. 벌써 15년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얼굴을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 문을 닫으실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부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던 지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삶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살아계신지 죽으셨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건강이 안 좋다고 한다. 정신이 가물거린대. 혹시 한번 만나볼래? 메시지를 듣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은 채 아버지를 잃는 건 지옥보다 더 무서운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전화를 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말을 해야 할까요? 더 정확히는 어머니에게 회신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일에 더 빠져들었습니다. 일만 하면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일만 하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25년, 30년, 시간은 흐르고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만 자꾸자꾸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 갑작스러운 뇌졸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도 슬펐지만 더 슬픈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대면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제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죄인이 법정에 가는 것처럼요. 아버지는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흰 상복을 입고 하염없이 무언가를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마음을 먹고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렌즈를 끼운 것처럼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부수었습니다. 의료진이 저를 한쪽으로 불러냈습니다. 담당의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츠하이머병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3단계 수준입니다. 그 이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 정확히는 불가능합니다. 치매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닥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뿐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절망이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한 채 아버지를 영원히 잃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에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정신이 없으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요양원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요양원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떨리게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준호예요. 아버지는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선한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에게 보이는 예의 바른 미소처럼요. 저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할게요.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연락이 있을 줄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몰랐습니다. 둘째 날 저는 다시 갔습니다. 아버지, 저를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매일 같은 질문, 매일 같은 대답. 누구세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매일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버지는 병들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것입니다. 저는 매일 요양원에 갔습니다.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올 때마다 조금씩 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 존재 자체가 편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영혼은 기억하는 걸까요? 어쩌면 사랑은 말 없이도 전해지는 걸까요? 저는 이 가설을 믿고 싶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것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손을 잡는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게 정렬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저와 함께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4달이 지났습니다. 5달이 지났습니다. 6달. 그 6달 동안 저는 매일 아버지를 방문했습니다.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매일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하지만 그 말씀도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어떤 의도도 없이 단순한 질문처럼요. 그리고 6개월째 되는 날,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언제처럼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준호예요. 아버지는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머리는 얇고 부드러웠습니다. 언제나 강하고 위험 있던 아버지의 머리였는데요. 이제는 약하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마치 종이처럼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을 미워했어요. 수십 년을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아버지도 아버지의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저에게 줄 수 없었던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죄는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점, 2점.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달랐습니다. 정말로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탄광에서 나가는 광부의 눈처럼요. 마치 어두운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는 순간의 하늘처럼요. 마치 혼수 상태의 환자가 깨어나는 그 순간처럼요. 아버지는 저를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그것이 6개월 만에 들은 아버지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준호, 미안해.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아버지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 말씀이 유일하게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는 주문인 것처럼요. 저는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계속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울고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제 목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60년분의 눈물이 그 순간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계속 사랑합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울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그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모든 분노, 모든 서운함, 모든 절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준호. 나는 너에게 너무 나쁜 아버지였어. 나는 너를 사랑할 줄을 몰랐어. 아버지.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절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당신의 눈물로 저는 알았어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신 목소리로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 저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날 이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깨어나셨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의사는 제 진찰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회복되셨습니다. 검사 결과도 정상입니다. 마치 치매가 없었던 것처럼요. 의사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준호, 내 아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는 아버지. 제 이름을 부르실 때 아버지의 눈빛.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린 한참을 그냥 안고만 있었습니다. 말 없이요. 움직임 없이요. 그저 안고만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을 나가셨습니다. 퇴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제 아내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제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기로 한 것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를 환영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집 안방에서 지내셨습니다. 우리 집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 손주들을 안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손주가 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손주들도 이제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손주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명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는 웃으며 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적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적은 사랑입니다. 기적은 용서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십니다. 안경을 쓰고 신문을 읽으시는 아버지. 마치 제가 어렸을 때처럼요. 아버지의 치매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도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포기합니다. 이미 늦었어. 이제 불가능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그런 말들로 자신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늦지 않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30년을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다시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다시 안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은 기적입니다.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오늘 밤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면 내일 아침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당신의 부모님을 오래 뵙지 못했다면 이번 주말에 집에 가세요. 당신의 자녀와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면 오늘 저녁 이야기를 나누세요. 늦지 않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 순간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나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살아있는 손입니다. 생명의 손입니다. 부드러운 손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삶은 시간이 아닙니다. 삶은 관계입니다. 삶은 함께 보낸 순간들입니다. 삶은 사랑입니다. 당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당신이 소중한 사람들을 안아주세요. 늦지 않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